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수업은 2단원 문법, 자, 국어 구조의 이해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의문에 관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교과서 페이지는 47쪽. 47쪽에 보시면 2단원에서 배울 핵심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의문과 의문 체계라는 부분에서 모음과 자음 그리고 비분절 의문 이런 것들 분류하는 그 체계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들어가서 의문 변동 체계 들어가면 의문의 여러 가지 변동 현상, 그 중에서도 교체, 축약, 탈락, 첨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교차 현상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 변동 현상이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기본 이론을 배우는 거고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는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 들어가서 48쪽부터 수업 들어갈게요. 48쪽의 첫 번째 음성과 의문의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음성이란 재채기, 기침, 울음소리 등등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 중에서 말할 때, 여기 보이죠?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를 음성 혹은 말소리라고 한다. 소리 중에 음성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럼 음운이라는 건 뭐냐? 그 아래 보이죠?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음성이더라도 때에 따라서 달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같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건 사람들이 음성의 같은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같은 기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즉, 말 소리. 사람마다 음성은 다 다르죠? 그건 다 다르더라도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모두 다 같은 의미를 지닌 기호로 받아들이면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쭉 묶어서 정리를 했더니 보이죠?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 말소리. 그치, 얘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의 개념이죠? 정의 연결해 두시고요. 한 언어의 의문은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마다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의문의 체계는 다르다. 자, 그 아래 확인 문제 볼게요. 자, 감기로 뭐가 변했어? 그치, 음성이 변한 거겠지. 말소리. 음성이 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이하고 아 같은 경우는요, 님, 남 이것처럼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뭐다? 그치, 의문이다. 개념 정리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고요.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달라요. 그러나 음운이라는 거는 추상적 말소리.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기호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변별하는 단위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의문은 단어의 의미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거 나오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잘 체크해 두시고, 소리의 가장 단위, 자, 가장 작은 단위이고, 자, 그리고 크게 분절 의문, 그리고 두 장 넘겨서 그치, 비분절 의문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 자, 그리고 국어의 분절 의문은 다시 어떻게? 그치, 자음과 모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그 이외에 소리의 장단, 그치, 길고 짧음, 그 다음에 높낮이 이런 요소들도 의미를 변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의문인데 딱 잘라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모음부터, 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암기했죠. 암기만 했죠. 자, 첫 번째 모음 볼게요. 자, 모음 보이죠? 자, 날숨이 목청사를 지날 때 목청을 떨어 울리면서 나는 소리. 쉽게 말하면 목청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 이해되시죠? 요게 모음의 정의 연결. 자, 모음은 공기가 입안을 통과할 때 공명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자, 그 중에서도 또다시 분류를 합니다.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애, 그치. 요게 단모음 연결. 그 다음, 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애를, 그치. 이중모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어의 단모음은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 그래서 총 10개. 사실 암기사항이었죠. 이렇게 총 10개, 단모음 10개고요. 이것들은 각각 거의 보죠.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혀의 높이, 입술 모양. 요 세 가지가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단모음의 구분 요건. 단모음의 구분 요건, 분류 기준. 구분하는 요건, 그 다음 분류 기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요 표만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치? 기억나시죠? 현대모음의 단모음 체계표 보이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나누죠. 기억나요? 전설할 때 전이 앞전자, 설이 혀설자. 그래서 혀를 중간에를 이렇게 뚝 잘라. 그래서 주로 앞쪽에서 나는 애, 뒤쪽에서 나는 애. 요 차이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기억나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여기에서도 나눠서 그치? 평순, 원순. 왜냐면 요거 두 개를 한 표에다가 묶으려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평순이라는 거는 평평한 입술, 순이 입술 순자거든요. 원순이라는 건 둥글 원이니까 둥근 입술. 평평한 입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거고요. 자,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소리가 나는 거, 입 모양이. 그게 원순. 그래서 원순 모음은 4개죠. 그 다음 평순 모음 6개. 기억나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 혹은 혀의 높낮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 고, 중, 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3단계로 나눠서 보통 요 어이에하고 아이에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요 후설의 평순 보시면 요거를 보면 혀가 위에서부터 다운이 되지. 그치? 됐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 중, 저로 나눠질 때, 그래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그리고 저모음 2개, 이렇게 나눠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놓은 표예요. 요 표를 주로 암기했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표가 있었지, 그치? 자, 모음이 발음될 때 입안에서의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간략하게 도표한 거를 모음 사각도라고 하고, 국어의 모음 사각도는 요건데, 여기 보이죠? 혀의 높낮이에 따라 혀의 앞뒤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래 보시면 다시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이중모음에 대한 얘기인데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했을 때 이중모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국어의 이중모음은 총 11개. 기억나죠? 반모음이라는 건요 보이죠? 성질로 보면 모음이랑 비슷한데 혼자서 발음이 안 돼요. 원래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반쪽짜리 모음이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오우 계열이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짝지어서 이렇게 외웠었잖아. 야여, 요유, 예예, 와외, 우어외, 의. 기억나니? 요렇게 11개 외웠던 거.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이중모음까지 됐죠. 거기까지 해서 우리 예전에도 수업했었고 사실 굳이 얘를 문제로 뭐 암기시켜서 내자 하면 그렇게 낼 수는 있는데 고등 문제에서는 보통 그렇게 마구잡이 암기식은 안 나오니까 요 개념이랑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음 볼게요. 자, 자음 같은 경우 나와 있어요. 보죠. 발음 기관에 의해서 보이죠? 공기의 통로가 좁거나 막히는 등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장애 있는 소리, 방해받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연결해 두시고 자음. 자, 그 다음 발음할 때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좋은 위치, 소리 나는 위치라는 의미고요.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분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이 얼굴 반쪽짜리 잘라서 항상 같이 나왔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따라서 자 여기 5가지로 크게 나눴었는데 요 위에 있는 그 얼굴 반쪽짜리랑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죠. 입술 소리라는 거 여기 두 입술하고 입술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뭐였지? 그치? 요 다음 단계 혀 끝하고 윗 잇몸하고 두 개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 다음 센입천장 소리라는 게 이 센입천장 여기를 경구개라고 하죠. 한자음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나오는 센입천장이랑 혀 바닥에서도 혀 중간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부딪혀서 나서 여기 좀 딱딱한데
거미 등껍질 같은 데 있잖아. 이게 위에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만져보면 알지? 그 다음에 그 딱딱한 입천장에서 좀 더 목구멍 안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 목이 부었거나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많이 붓는 부분인데 거기 보여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여기 말랑말랑한 요 부분, 자 여기를 여린 입천장 영국의 부분이라고 하고요. 혀의 가장 뒤쪽 부분이랑 부딪혀서 나죠. 그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목청 소리, 그래서 후음이라고 하는데 이 목청 소리가 여기 목청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입술 소리 같은 경우는요 순음, 입술 소리라고 해서 순음 기억나죠?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치조음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혀 끝에 맞춰서 설단음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은 요 경국에 맞춰서 경국의 음. 우리 국외음화 할 때 이쪽으로 바뀌어서 나는 소리니까 잘 알아두시고 국외음. 그 다음 여기는 부드럽다 할 때 그래서 부드러울 연자, 연두부 할 때 그 연, 그래서 연국외음 아시죠? 목청 소리는 목구멍 소리, 그래서 후음. 이것도 잘 같이 알아두세요. 요것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눠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좋은 방법에 따라서 좋은 방법 보죠. 소리를 내는 방법인데 크게 먼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눠져요. 보이죠? 그 중에서도 요거 3개는 묶어서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묶어서 자음 중에서도 울림 소리라고 하죠. 모으면 싹 다 울림 소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구분하기는 좀 힘들고요. 공기가 나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열음은 꽉 막혔다가 갑자기 훅 터지면서 나온 소리 파열된단 말이죠. 훅 한 번에. 그 다음에 마찰음이라는 거는 꽉 그 막혀있는 곳을 그 소리가 그 공기가 이렇게 삐직삐직삐직하고 그래서 비집고 나오면서 나는 소리, 비집고 나오면서 이제 옆에 벽을 건드리면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그치? 파찰음 2개 합쳐서 파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사실 얘보단 더 중요한 게 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분하는 건데. 자음 중에서도 요 안울림 소리만 다시 한번 분류를 하는데 그게 소리의 성질 혹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해요. 아시죠? 소리의 성질, 소리의 세기인데 예사소리는 그치? 예사소리는 그냥 평범한 세기, 보통의 세기. 된 소리는 그치? 강하고 딱딱한 소리, 강하고 딱딱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그치? 거칠고 큰 소리, 거칠고 큰 느낌. 이해되죠? 그래서 요 3가지로 나누는 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알죠? 비읍, 그 다음에 된소리 쌍비읍, 그 다음 거센소리 피읍.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게 자음의 3중 체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쪽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좀 아까 자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외웠잖아. 노란 양말, 마누라야, 니미럴, 뭐 제기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요 4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요 유음이라고 얘기한 거 리을 있죠, 리을. 리을만 여기 혀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슉 빠져나가는 소리, 그래서 흐름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3가지가 요 코가 있으면 요 코를 슉 이렇게 나오는 소리 이해되시죠? 요거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놨더니 요런 자음 체계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 항상 요것만 또 달달달달달 외우고 왜 표 안 그려줘요 뭐 이런 소리 맨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요게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나눠지는 분류법 알려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 외워서 대충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진짜 고등학교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체계표에 대한 기본 원리, 분류 기준 각각의 음의 성질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비분절 음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암기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평소 대화 생활에서 요거를 막 길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하늘에서 눈 내려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해서 좀 알아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좀 좋겠죠? 자,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분절 음운이라는 거는
자,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 따라서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요 소리의 길이를 장단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 장단음이 의문의 역할을 한다 해서 비분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 보시면요, 보이죠? 요 뒤에 땡땡이 이거 보이죠? 원래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부터 그냥 땡땡 이렇게 쓰죠. 길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장음이죠. 장음. 사람 말이 길고요. 그래서 타는 말, 그 다음에 세는 단위, 요 말은 어때? 그치, 곡식 세는 단위인데 얘네는 다 짧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는 길게, 사람 눈, 아이즈는 짧게. 자, 율이죠. 밤율자. 먹는 밤, 그치, 먹는 밤 길게. 그 다음에 나이트 짧게. 그 다음에 이 굴은 뭐예요? 요 굴이라는 게 동굴 할 때 그 굴, 땅굴, 동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석화 먹는 거지. 얘는 짧게. 그 다음에 이음절로 이루어진 거. 여기 보면 소식이라고 돼 있죠. 소식이니까 이 소가 앞에 거 길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적게 먹는 거. 그래, 우리가 항상 소식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편지로 소식을 전했어 할 때 소식은, 그치, 요건 짧은 소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말고도 가르쳐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객관식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나타나고요. 원래 길게 발음되던 것들도 둘째 음절 이하로 오면 무조건 짧게 발음된다. 아시죠? 예를 들면 사람 말은 길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한국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게 두 번째 음절 뒤로 왔잖아요. 한국말 할 때는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스노우 길잖아요. 근데 이 앞에 한 박을 붙여서 한방눈이란 합성어가 됐을 때는 그치, 짧아진다는 의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아래에 문제, 확인 문제가 3개 나와 있는데 3개 먼저 정리할까요? 자, 이하고 에의 차이점은 공통점 찾는 거구나. 이거의 공통점은 이 에는요, 전설 그리고 평순모음이지. 전설모음, 그 다음에 평순모음. 했죠? 그 다음에 왜하고, 그치, 오하고, 얘는 원순모음하고 중모음. 됐죠? 그 다음 에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평순이자 중모음이. 평순모음, 중모음. 체크됐어요? 그 다음 자음체계 바탕으로 해서 역시나 얘네들의 또 공통점을 묻고래요. 자, 니은, 디귿, 쌍디귿, 시옷, 쌍시옷, 티읕 딱 봐도 그치, 잇몸 소리 쓸 수 있죠. 잇몸 소리. 그 다음 치읓, 키읔, 키읔, 티읕, 피읕, 그치, 거센 소리. 니은, 미음, 이응, 그치, 요거는 비음. 했죠? 그 다음, 자,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소리의 길이에 주의해서 바르게 읽어보라 했는데, 요거는 일단, 거기 첫 번째 거.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도자기를 굽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일단 거기 같은 경우는요, 먼저, 허리가 굽다에서의 굽다는요,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한쪽으로 휘어지다. 그 다음에 도자기를 굽다에서 굽다는요, 벽돌, 도자기 등을 만들 때 가마에 넣고 불을 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요거를 길게 발음해서 의미를 구분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우리 이미 배웠잖아. 그치?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탔다는 말을 해줘. 어디가 길게. 그치? 사람 말을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말 길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벌판이라는 말 있죠. 벌판이란 말은요, 넓고 평평한 들, 넓고 평평한 들이란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벌은 곤충이에요. 곤충. 그래서 곤충을 길게, 곤충벌. 됐죠? 곤충벌. 됐죠? 요걸 길게 발음해서 다들 뒤에 거네요. 그쵸? 거기까지 체크하셨으면, 요거는 왜 이응 아시죠? 이응. 음절의 끝소리에서만 발음되는 자음이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종성에서만 소리 음가가 있고요. 첫 소리 자리에서 사용된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이거 우리 음은 개수 셀 때요.
버지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기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래서 모음 하나짜리다. 알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학습활동 나와 있는데요. 헐 1번은 학습활동의 1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2번 다음 간단하게 우리 아들 지금 맘마 시작했네. 맘마. 자, 거기. 자, 2세에서는요. 자음 미음. 그쵸? 그 다음에 3세에서는 자음 비음. 그 다음에 4세는 디귿. 그 다음에 그 아래 6세는 시오 지읒을 비롯한 거다 쓰세요. 시오 지읒을 비롯한 모든 자음. 모든 자음. 했어요? 그래서 만 2세는요. 미음 소리. 그래서 요거를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 입술 소리를 주로. 그 다음에 만 3세가 되면 역시나 입술 소리. 그 다음에 4세가 되면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조음이치의 특성이 잇몸 소리랑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잇몸 소리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 하셨어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세 번째 거.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자, 파닥파닥 깜깜이라고 돼 있는 거를 퍼덕퍼덕 혹은 푸득푸득 혹은 깜깜을 껌껌 캄캄 컴컴 감감. 어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요건데요. 거기에다 간단히 씁시다. 퍼덕퍼덕 푸득푸득부터 먼저 거기다 쓰세요. 파닥파닥은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파닥파닥은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나 그 모양을 나타내므로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잇따라 날개 치는 소리 혹은 그 모양을 나타내므로 날고 있는 새가 아주 작은 새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퍼덕퍼덕 혹은 푸득푸득은 날개짓이 매우 크고 힘있게 느껴져서 날고 있는 새가 큰 새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번에는 깜깜이를 깜깜을 껌껌 캄캄 껌컴 망밤 이렇게 바꿨을 때 자 거기다 쓰세요. 깜깜하다는 아주 까맣다라는 의미. 깜깜하다는 아주 까맣다라는 의미로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깜깜하다 설명 됐죠? 깜깜하다는 아주 까맣다라는 의미로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컴컴하다는 껌껌하다와 의미는 유사하지만 좀 더 거센 느낌을 주며 왜냐면 센소리를 바뀌었잖아. 컴컴하다는 껌껌하다와 의미는 유사하지만 좀 더 거센 느낌을 주며 감감하다는 깜깜하다보다는 여린 느낌. 보통의 색이니까 여린 느낌을 준다. 또한 감감하다는 멀어서 아득하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눈앞이 깜깜하다와 같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감감하다는 멀어서 아득하다의 의미는 있으나 눈앞이 깜깜하다와 같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꾸면 이상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자료를 의성어, 의태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효과가 뭐냐? 뭐 쉽게 말하면 의성어, 의태어 표현 효과 뭐니? 이거 물어봐 있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모양을 흉내낸 말이므로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모양을 흉내낸 말이므로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4번의 자료는요. 장단음 관련된 얘기거든요. 첫 번째 가 같은 경우도 장단음 구별이 필요하다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토론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 둘의 핵심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부터 먼저 장단음 구별이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쓰세요. 장단음의 구별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 단어의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단어의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 그것을 하기 때문이다. 장단음을 구별하지 않으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정확성의 측면에서 장단음의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거기 장단음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체크를 하면 필요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장단음을 반드시 구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말하기에서 장단음을 굳이 구별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변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실제 말하기에서는 장단음을 굳이 구별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변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장단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의미를 변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장단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 같은 경우는 얘는 굳이 구별 안 해도 돼 라는 입장이고,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언어가 정확하지 않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구별해야 돼 쪽이네요. 그쵸?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냐? 5-1. 자,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국어 의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든 외국어 의문을 정리해 본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든 국어 의문, 그거부터 먼저 거기다 쓰세요. 기역, 그 다음 키읔, 쌍기역, 요거의 구분이랑 쓰고 있죠. 기역, 키읔, 그 다음 쌍기역의 구분, 그 다음 피읍의 발음, 그 다음 어하고 오의 구분, 됐어요? 요거를 이제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다 설명.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든 국어 의문이야. 기역, 키읔, 그 다음에 쌍기역, 그 다음에 피읍의 발음, 또 하나 어하고 오의 구분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자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가지 체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파열음 중에서 피읍 발음을 어려워한다. 또한 모음, 어와 오처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모음들도 있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외국어 의문 했어요? 자, 그거는 영어의 그치, 여기 나와있죠. F, 영어의 F, 그 다음에 V라고 얘기하는 요 발음, F와 V 발음, 그 다음에 프랑스어의 R 발음, 그 다음에 일본어의 얘 뭐니 난 모른다 요 발음 자, 요 발음을 하기 어려워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건 뭐냐? 거기다 쓰세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타나는 원인은 외국어와 국어의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외국어와 국어의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소리를 듣고도 모국어의 의문 체계에 포함된 같은 소리를 듣고도 모국어 의문 체계에 포함된 의문으로 모국어 의문 체계에 포함된 의문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문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의문으로 인식. 자, 그리고 이 말소리를 다시 발음하고자 할 때도 자신이 인식한 모국어의 의문에 가깝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F의 경우 국어에는 이와 일치하는 의문이 없기 때문에 영어 F의 경우 국어에는 이와 일치하는 발음 의문이 없으므로 이를 히읗 또는 피읍에 가깝다고 느끼고 그렇게 발음하게 된다. 자, 국어에는 이와 일치하는 의문이 없으므로 히읗 또는 피읍에 가깝다고 느끼고 그렇게 발음하게 된다. 하셨죠? 그 다음에 아나운서들이 연습할 때 활용하는 문장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당연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한 그런 직업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의문 변동 부분 공부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꼭꼭 나오는 게 이 의문 변동 부분이죠. 반드시 잘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의문 변동이라는 거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소리를 내는 걸 갖다가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나누면 의문 변동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교체, 의문의 교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앞에서 잠깐 했었듯이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의문 교체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부를 할게요. 의문 교체 현상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니까 그치 종성에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보이죠? 음절의 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이음. 자, 요거에 7개 자음만 발음된다. 음절의 끝이니까 종성에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왔을 때는 이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되는 현상. 그치, 요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함. 이해됐죠? 예를 들어 나 다 달라요. 근데 소리는 똑같이 디귿 이렇게 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자, 말의 끝이에요.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자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 경우 보이죠? 그래서 부어, 키읔이 기역으로, 지읒이 디귿, 피읍, 비읍, 쌍기역, 기역, 그치? 그 다음에 지읒이 디귿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런 경우죠. 나지. 이랬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가요. 음절의 끝소리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서 발음된다. 이런 걸 연음 현상이라고 하죠. 요거는 의문 변동 현상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어적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음절의 끝소리 정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게 이제 비음화 현상 나와 있어요. 비음화 체크할게요. 비음화와 유음화를 두 개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음동화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비음화 따로, 유음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음화부터 먼저. 자, 끝소리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 비음인 음절이 연결되는 경우 앞에 음절이 파열음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거를 비음화. 비음 계열로 바뀌어서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래 보시면 기역은 비음 앞에서 이음으로. 그래서
국물이라고 쓰지만 발음할 땐 국물. 낚는다라고 쓰지만 낚는다. 부억 할 때 기억으로 먼저 바뀌었다가 그치 부엉 되죠. 그 다음 디귿 비음 앞에서 니은으로 그래서 닿는 겉모양. 그 다음 비읍도 역시나 비음 앞에서 미음으로 반물 앞니. 요거는 발음상에 그렇게 되는 거죠. 표기상이 아니라 발음상.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 보이지?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울림소리 중에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유음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니은이 리을, 유음 앞에 앞이나 뒤에 올 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리을 위에 음절의 첫소리 니은 왔을 때 니은이 리을로. 그래서 칼날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칼날. 물난리라고 하지만 발음은 그치 물난리 알죠? 훌른 할 때 먼저 리을 발음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치 훌른 이렇게 바뀌었죠. 음절의 끝소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음화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 니은 뒤에 첫소리 리을이 왔을 때 니은이 다시 리을로 어쨌든 간에 다 리을로 바뀌는 소리지 그렇지. 그래서 신라, 논리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번에는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공식이죠 공식. 자, 끝소리 디귿 티읕 뒤에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된 중요한 거 이거 형식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 디귿 티읕 플러스 이 지읒 치읒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자, 그 아래 보세요. 그래서 역시나 형태소 끝소리 디귿 모음 이 반모음 이 그래서 형식 형태소야. 그래서 지읒 갔어. 해도지 굳이 보이죠? 마찬가지야. 끝소리 티읕이 이나 반모음 형식 형태소야. 그래서 치읒 갔어. 같이 받치. 근데 특이한 거 있어. 뭐야? 요거. 밭이랑 같은 경우는요. 밭 플러스 이랑이 합쳐진 그치. 요것도 실질 요것도 실질 형태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실질 형태소라서. 그래서 맨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밭 우리 뒤에 가서 첨가 배우겠지만 밭으로 먼저 바뀌고 니은 첨가돼서 반니랑 다시 한번 디귿 니은이 합쳐서 최종은 반니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형식 형태소인 게 중요하다 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그거 넘어가기 전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가 다 자, 앞이나 뒤에 의문의 성질을 담아서 변동하기 때문에 동화현상이라고도 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는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음화 현상 똑같은 얘기야. 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그러니까 안울림 예사소리 얘네 5개죠. 안울림 예사소리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요게 합쳐져 있을 때 그치 입고, 묻다, 국밥, 박사, 갑지다 이런 경우 그리고 용언이 활용될 때 어미의 첫소리 역시나 안울림 예사소리 중에 4개네요. 얘가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자, 요 현상이 뭔지 알면 돼. 그치? 경험한 걸 알면 돼. 신고 넘다. 됐죠? 자, 이외에도요. 갈등 같이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할 것을 같이 관용사용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서도 일어나서 관용사용 요거 리을 뒤에 오는 거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이 이렇게도 일어난다. 이해되죠? 한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된 확인 문제를 한번 환경 정리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요 보이죠?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기역으로 그 다음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그치, 요거 디귿.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 그래서 요거 세 개 잘 기억해놔. 나머지는 다 1대1이야. 니은, 니은, 알죠? 니은, 니은. 그 다음 뭐 히읗, 아니 히읗이란다. 니은, 니은. 그 다음 또 뭐 리을, 리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아래 비음아 체크합니다. 비음아. 비음아는요, 음절 끝에 기역, 디귿, 비읍. 그 다음 뒤 음절의 첫 소리 니은, 미음일 때 이응, 니은, 미음. 됐죠? 유음아는요, 리을 앞 뒤에 니은이 있어. 그러면 리을. 됐죠? 구개음아 얘기했죠? 디귿, 티읕에 이나 반모음이면 지읒, 치읒. 얘는 무조건 형식 형태 소여야 돼. 그 다음 된소리 대기 보이죠? 기역, 디귿, 비읍에 안올림 예사소리 5개.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 요렇게 되는 경우. 됐죠? 그 다음 용언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이 첫소리 기역 디귿 시우 치읒 합해졌을 때 쌍기역 쌍디귿 쌍시오 쌍지읒 얘를 기억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약 현상 갈게요. 축약 현상. 자, 음운의 축약은요. 자, 2개의 음운이 합해져서 하나로 줄어드는데, 요거를 축약이라고 하는데, 둘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음, 기역, 티귿, 비읍, 지읒에 히읗이 만났을 때, 쉽게 말하면 자음 축약은 거센소리화 되는 거라고 얘기해서 격음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요걸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음 축약. 좋고, 많다, 업이다, 젖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모음, 이나, 오, 우가, 다른 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 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모음은, 줄임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나, 요, 오, 우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가리어, 가리어, 두었다, 두었다, 이런 식으로, 줄임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자음 축약, 요게 모음 축약.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를 보시면 얘는 그래서 어떻게 축약이 되느냐 비읍하고 그치 비읍하고 히읗이 앞에서 피읍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리는 자, 피, 다 알죠? 자, 피, 다 그 다음에 옳지 같은 경우는 히읗하고 지읒이 앞에서 그치 치읒이 되고 소리는 옳지 됐죠? 그 다음 보이어 같은 경우는 이하고 어가 합해서 그치 여가 되죠. 여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보여. 요거는 소리로만 자음 축약은 소리 그 다음 모음 축약은 표기로도 나타나요.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에 뜨이어 같은 경우는 의에 그 다음에 이가 앞에서 이의가 되는 거지. 의 혹은 이에 어가 합해져서 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가지 띠어도 되고요. 띠어 됐어요? 아니면 뜨여도 되고요. 둘 다. 했니? 둘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음운 탈락. 음운 탈락으로 가시면 좀 아까 축약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남는 건데 2개의 성질을 가진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운 탈락 같은 경우는 2개가 합쳐지는데 여기에는 그치 루저는 사라지고 위너만 남는 경우지. 그 모양 그대로. 자 그래서 보세요. 음운 탈락. 자 2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2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 그래서 음운 탈락이라고 얘기해요. 자음 리을로 끝나는 용언 어간 몇몇 어미라 늘 그런 건 아니고 몇 개의 어미들과 합쳐졌을 때 리을이 탈락이 된다. 그래서 울 플러스 는 했더니 울른이 아니라 우는이 됐다. 그치? 그 다음 자음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접사 결합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히읗 탈락 요거는 조아 싸이다. 요거는 소리만 그치? 소리만 그 다음 으 탈락 보이죠?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간은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랑 결합했을 때 대부분 으가 사라지죠. 그래서 쓰어라가 아니라 써라 이해되지? 그
그 다음에 어로 끝나는 모음이 어로 요거는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데 가다에 아서가 붙었어. 그래서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리을 탈락한 얘가 또 추가로 나와 있죠. 소나무, 마소, 바느질 이런 거 원형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용언 어간의 끝소리 리을 요럴 때 탈락하는 거 논이 놉니다. 노시오, 노. 그래서 놀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두 개, 여러 개의 그런 받침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닭, 그 다음에 삼, 밟고, 할다 이런 경우도 탈락. 이런 거 보통 자음군 탈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탈락이다. 자, 다음과 같이 형태소를 결합할 경우에 어떤 음운이 탈락이 되느냐. 둥글다라는 기본형에 니은이 앞이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 그치? 요거는 둥근이 되죠. 둥근하고 요거는 리을 탈락. 됐죠? 그 다음에 자았다. 얘는 동음이잖아. 아가. 그래서 얘는 쓸 때는 잤다 하고 그치? 탈락. 세 번째, 않으면이라고 하죠. 않으면. 요건 소리만. 그래서 는 이렇게 되죠. 는. 그리고 히읗 탈락. 했죠? 그 다음에 음운 첨가 현상 중에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 나와 있어요. 자, 두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죠.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이소리가 첨가되어서 뒤 형태소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발음되는 경우 요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밤길 했을 때 밤길 소리 초불 해서 촛불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둘 다 인정. 요런 경우.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니은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랑 결합할 때 보이죠? 그래서 코하고 날 이런 경우 이랬을 때 사이소리가 다시 첨가가 되어서 소리는 니은으로 그쵸? 시옷이 들어가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음절의 끝소리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한번 바뀌었잖아. 그랬다가 뒤에 니은하고 디귿이 만나서 그치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결론은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최종은 콧날이 되죠. 마찬가지 이 플러스 몸인데 시옷이 들어가서 디귿 잇몸 됐다가 다시 마지막 미음에 영향받아서 니은으로 바뀌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이 반모음이가 시작되는 형태소 합했을 때 또 니은이 첨가가 돼. 그래서 맨 플러스 입에 맨입 아니고 맨입 그쵸? 한 여름 아니고 한 여름 이해되지? 니은 소리 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다 첨가 현상 그리고 요 두 개 니은 첨가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사이소리 첨가와 모음이 혹은 이 결합으로 인한 니은 첨가 그래서 훈일, 깻잎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다음 소리들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는 애들만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면 그치 얘는 등불 된 소리 나죠. 등불 그 다음에 그치 길가 해서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문법 했어요. 문법 그 다음에 그치 빗물은 그치 니은 빗물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기까지 다 써두세요. 그래서 표준 발음까지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 봅시다. 첫 번째. 다음 활동을 통해서 실제 발음을 써보고 변화하는 음운을 밝히고 어떤 교체까지 한번 확인해라. 답 체크하면 되죠. 어떻게 소리 나나? 그치. 설날. 그래서 니은, 리은. 그리고 얘는 유마.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응이죠. 먹는다 하고요. 기억이 이응으로 얘는 그치 비음화. 세 번째 가치가 되죠. 티읕이 치읓으로 그치 얘는 국의 음화. 그 다음 국수지 국수 시옷이 쌍시옷 그래서 얘는 된소리 대기 경음화. 그 다음에 박 하고요. 발음이 기억으로 나죠.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나고 얘는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좀 단어들의 실제 발음 쓰고 거기에 관련된 음운 변동 차례차례 합시다. 불시오 안 하죠. 부시오. 부시오. 얘는 그치 탈락. 리을 탈락. 그 다음 마나서 마나서 이렇게 되죠. 마나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치 얘도 탈락. 히읗 탈락이죠. 그 다음 끄어 이러나 꿔 이러나 아니지 꺼 이러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지. 탈락. 탈락. 오씨 다 탈락이야. 그 다음에 고지파다 알죠? 고지하고 그 다음 파다. 비읍하고 히읗하고 합쳐져서 피읍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치 얘는 축약. 고집하다. 그 다음 오아서는 와서라 하죠. 와서. 그치 와서. 그래서 얘는 그치 얘 모음 축약. 그 다음 얘는 생년필 되죠. 니은 첨가가 되어서 기억이 니은 영향받아서 이응으로 바뀌고요. 생년필이 됐죠. 그래서 얘는 첨가. 됐나요? 그 다음 그 아래 봅니다. 아이고 2번 넘어갔네. 막다가요. 자음 탈락으로 막다가 됐고요. 된소리 되기 막다. 이거 다르란 얘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날 어떻게 소리 나죠? 비읍 앞날 갔다가 다시 비음화가 돼서 그치 미음으로 미음으로 바뀌어요. 앞날.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 젖소 어떻게 나나 젖하고 디귿 하고 소 갔다가 여기에서 얘네 두 개가 만나서 그치 젖하고 그치 쏘가 되죠. 젖소 된소리 되기. 잘 쓰고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에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각 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서 써봐라. 쓰죠? 28행은요 거기 맨 첫 번째 세 가지만 쓸게요. 눈하고 짝대기 눈 그리고 동자 썼어요. 눈 동자 읽을 때는 그치 눈 똥자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아침하고 밥이죠. 아침 밥인데 읽을 때 그치 아침밥이지. 아침밥 됐나? 그 다음 세 번째 손 하고 제주 합쳐졌어. 그래서 소리는 손재주 했어요. 요게 28항 다 썼죠? 지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29항 여기 좀 많네요. 29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쓸 거예요. 이거 다 잘 나오거든요. 다 알아두세요. 첫 번째 솜, 그 다음에 이불 합쳐졌어요. 그래서 나눈 거, 그치? 솜 길게 하고 니불, 솜니불 했어요. 솜니불. 그 다음 신 하고 여성 합해져서 신여성. 그 다음에 내복하고 약 합해졌어요. 그래서 소리는 내 길게 하고 봉냐 봉냐 했죠? 그 다음 담유 합해졌어요. 그래서 담유 했죠? 그 다음 식하고 용유 합해져서 어떻게? 그치? 그 다음 뉴 잘 쓰고 있죠? 시경류 다섯 가지 알아두세요. 요거 29항 말 지워져라. 다섯 가지 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30항 요거 세 가지. 첫 번째 셋 길인데요. 두 가지로 소리가 나요. 새하고 땡땡 길, 셋길도 되고요. 그 다음 셋하고 받침 적고 길게 셋길도 둘 다 인정. 됐죠? 그 다음에
뱃머리고요. 알죠? 뱃하고 디귿, 뱃머리 갔다가 그치 마지막에 뱃머리 니은으로 뱃머리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뭇잎 나뭇잎 했어요? 나뭇잎 하고요. 첫 번째는 나뭇 음절 끝소리 뭇하고 잎 니은 첨가 그래서 최종은 나뭇잎 했나? 나뭇잎 여기까지 정리됐나? 요 세 가지 체크해두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 맞춤법과 발음의 관계를 생각을 얘기해 보려는데 일단 요거를 찾아서 고쳐 써보래. 요게 중요하겠지 그치? 너 그 책 읽어봤어? 엄청 재밌던데 그래 나 내일 빌려줘. 참 내일 너희하고 넓지? 왜 동동하러 가려고 괜찮을 거야. 아주 그냥 엄마이구나.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고치죠. 자 너 그 책 읽어봤어. 예 책일 수 있죠. 어떻게 바꿔요? 읽어를 하고 그 다음에 봤어를 표기할 때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엄청 재밌던데 여기 재밌던데 어떻게 바꿔? 재밌던데 알죠? 재밌던데 하고 나 내일 빌려줘 아니죠? 어떻게 빌려줘 했죠? 그랬더니 그럴게 그랬어. 그럴게도 바꿔야 돼. 그럴게라고 써야 돼. 그럴게 표기할 때. 참 너희 학교 운동장 넓지가 뭐냐 넓지. 어떻게 써? 넓지. 리을 비읍 널지 쓸 때. 그 다음에 주말에 동생 하구라 그랬잖아. 하구라고 쓰면 안 되죠. 동생 하고라고 쓰고요. 그 다음 가려고 안 되고 가려고 똑바로 써요. 그 다음 그래 운동하기에 괜찮을 여기 괜찮을 그리고 꺼야 둘 다 틀렸어. 괜찮을은 어떻게 해? 괜찮을 원형 밝혀서 괜찮을 그리고 꺼야가 아니라 거야 했죠. 거야 여기까지 다 바꿔야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고쳐 쓴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보면 봤쇼. 재밌던데는 아예 틀렸구만. 이것도 또 바꿔줘야겠네. 에이 귀찮아. 지웁시다. 이렇게 많아. 자, 고친 단어들의 표준 발음 정리할게요. 거기 보면 일단 읽어 같은 경우는요. 읽어는 요게 맞고요. 읽어. 그 다음에 봤어는 봤어가 맞고요. 봤어 됐죠? 그 다음에 재밌던데 같은 경우는 재밌하고 디귿 재밌 그리고 떤데 재밌던데 했죠? 그 다음에 빌려주어는 그대로 빌려주어 똑같아요. 빌려주어 그럴게 똑같아요. 그리고 넓지가 아니라 널지 걔도 써야 돼. 빌려줘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어디니? 그럴게 그대로. 그 다음 널지 됐죠? 그 다음에 하고 얘도 그대로. 그 다음에 가려고 얘도 그대로 가려고 이렇게 같이 써놔야 돼요. 그 다음 괜찮을 거야. 마지막에 괜찮을 거야 어떻게 써요? 괜찮을 거야 같은 경우는 했죠? 그 다음에 차늘 그치 여기는 거야. 괜찮을 거야. 소리는 괜찮을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표준 발음과 표기법이 다른 단어들은 뭐냐? 거기 이것도 또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쓰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3번을 빌려주어 그럴게 하고는 체크합니다. 빌려주어 그럴게 하고는 표준 발음과 표기법이 일치한다. 표준 발음과 표기법이 일치한다. 이외의 나머지 사례는 표준 발음과 맞춤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고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에 맞고자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넘어가시면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소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밑줄 친 단어들 얘네들 체크해서 똑바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볼게요. 단어 발음에 유의해서 읽어보는 건데, 자, 요거 활용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2번을 정리할게요. 일단 앞을 알죠? 앞을 같은 경우 쓸 때 하지만 소리는 앞을 알죠? 앞을. 그 다음에 세워놓고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가 되죠.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익숙지. 익숙지라고 썼죠. 읽을 때는 익숙지 했어? 익숙지. 쑥쑥 된소리. 익숙지 했죠? 쑥지. 그 다음 네 번째 식량 기구에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 식량 이응이죠. 식량 기구에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작약이라고 쓰지만 그치 작약 썼어요. 객.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맥문동이잖아. 맥문동. 요거를 그치 맹문 그 다음에 동 맥문동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먹는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쓸 때는 음절의 끝소리 디귿 먹는다 갔다가 그 다음에 니은으로 바뀌죠. 먹는다 니은이야. 먹는다 하셨어요? 거기까지 해서 정확한 발음 써주시고요. 요거 활용해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음운 부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단어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